여러분, 최근 새마을금고가 심상치 않죠? 새마을금고 파산 조짐이 보인다, 새마을금고발 금융위기가 올 거다 등등의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새마을금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전문가들이 왜 새마을금고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기설이 나온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2달 만에 7조 원 가량 줄었습니다. 수신 잔액이 이렇게 감소한 곳은 상호금융권 안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유일한데요. 수신 잔액이 급격히 줄자 애널리스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4%에 다다르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공문이 내려왔는데 주요 내용이 연체 대출의 10%만 갚아도 연체가 아닌 정상 대출로 처리한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남은 90%에 대해선 이자 유예도 아닌 감면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연체 중인 사람의 경우 10%만 내면 나머지 이자를 감면해주니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이자 감면의 경우 재산 몰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한 뒤 어쩔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만 감면 처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10%만 내도 이자를 감면해준다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대출 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0%만 내도 이자를 감면해주는데 이후 누가 이자를 제때제때 갚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바로 이자 장사인데요. 그런데 10%만 갚아도 이자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사실 은행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자 감면과 정상 대출로의 전환으로 인해 수치상으로 연체율이 낮아져 정상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수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공문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새마을금고가 파산 직전이어서 극한 불부터 끄려는 거 아니냐 등부터 시작해서 내년 총선을 위한 거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영상에서는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현재 들리고 있는 말들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새마을금고발 금융위기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무언가의 트리거가 터지기 직전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 무리해가면서도 채무를 조정하는 거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 PF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부동산 PF가 뭔지 간단히 알아보자면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전통적인 대출 방식이 상환 가능성과 이자 지급 능력을 보고 대출을 실행했다면 PF의 경우 사업주의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PF의 경우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설사들은 PF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받고 발주처에서 분양 수익이 들어오면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급속도로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은 분양 수익이 들어오지 않고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건설사로부터 PF 대출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연스레 연체율은 늘어만 가는 거죠. 이게 한두 푼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30조에 달하는데요. 이와 같은 연체가 지속되어 한 곳에서 파산이 시작되면 건설사와 더불어 금융권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게 됩니다. 건설사가 도산해버리면 빌려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는 당연히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가 2696조 6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한국 명목 GDP의 125.9%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는데 만약 PF발 위기가 발생한다면 정말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그럼 금융위기를 막으려면 이자를 이렇게 탕감해주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얽혀있는 문제가 많이 복잡합니다. 아까 전에 은행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문대로 이자 유예가 아닌 감면이 진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돈을 100% 모두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선을 유지하되 서로 이자를 빌려주고 빌리고 이자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이자를 감면할 경우 그로 인한 이자 금액 모두를 새마을금고가 지고 가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출 이자 감면과 연체에서 정산 대출로의 전환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로 인해 신뢰도의 저하, 대규모
대규모 인출러시로 예치금이 주는 등 다양한 휴먼 리스크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사태가 최악으로 진행되면 베일인 혹은 베일아웃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베일아웃은 은행이 부도가 났을 경우 공적 자금으로 메꾸는 것을 말하고요. 베일인은 내부의 돈으로 메꾸는 것인데 여기에는 예금자가 맡긴 돈이 포함이 됩니다. 즉 베일인이 된다면 최악의 사태 시 입출금이 정지되고 예금자는 돈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보고 부실위기에 몰린 지점 30곳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나는 조짐이 심상치 않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방금 말한 내용이 최악을 가정한 것이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번 사태가 부동산, 금융 모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로 인해 부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AI 스토리였습니다.